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 실망이 적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저는 일찌감치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부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점 찍었던 사람입니다. 유튜브까지 했습니다.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또한 이준석 대표와 두 사람이 갈등은 있지만 이 두 사람은 환상의 콤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에 이 두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치혁명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배짱과 가치관과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는 힘, 또 이준석 대표의 전략, 전술, 행동력, 실천력, 아이디어, 이것이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위기 탈출을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위험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는 거 이해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이다.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우선 동물적 감각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기분 나쁜 거, 아픈 거, 배고픈 거 제일 먼저 느끼는 거죠. 즐거운 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후보의 기분 나빴을 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대통령 후보인데 내가 질질 끌려다니는구나. 이준석이라는, 그것도 나이도 한참 어리고, 또 법률가 전문가로서 이준석 대표는 법률가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전문성이 정말 확실한 내가, 나이도 많은 또 대통령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적 영역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은 굉장히 큰 공적 영역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을 침범하면 그거는 국민이고 대통령이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공적 영역에서는 나이도 상관없고 선배냐 후배냐 내가 너보다 전문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모두 다를 이롭게 할 것이냐가 그거 한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국민만 보고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서들 뒤에 숨지 않겠다. 모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는 정면 돌파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국민의힘 정당 일에 참견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찰력과 판단력이 맞아? 주변에 측근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이렇게 휘둘리고 흔들리고 있다면 뭐가 통찰력이고 뭐가 판단력이야, 뭐가 윤석열 대통령이야 라는 거에 근본적인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참견 안 하는 척하면서 골방에서 뒷거래를 했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주변 사람들에서 본인이 뜯어먹히고 있다는 그런 감각이 없을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파리떼가 주변에 너무 많다. 그 파리떼가 너무 많다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뜯어먹히고 있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면 뜯어먹히지 않기 위한 본인 나름대로의 대책과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대통령이고 인사권, 예산권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서 의존을 해주고 돈을 쓰게 하고 황제 노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본인은 일하겠다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청문회에 나가서도 국회의원들이 따지는데 기죽지 않고, 당신 나한테 예전엔 안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했어? 너 왜 이렇게 돌변했어? 기죽지 않고 큰소리 받아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국민들 궁금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 옛날에 안 그랬잖아. 배짱 있었잖아. 그리고 비서 뒤에 숨지 않겠다 그랬잖아. 근데 왜 뒤에서 이렇게 꼬물락꼬물락거려? 라고 비판을 받아도 충분한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한 그런 문자가 공개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아부하고 본인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꼰대 유튜버들 쪽수에 끄달려가지고 거기 따라갈 겁니까? 청년 쪽수 하나 그 만들어낸다고 강기훈인가 누구 강기훈이랑 앞으로 이준석 대표를 대치하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강기훈이라는 야식꾸리한 그 청년을 그 대통령실에 놓고 그 사람의 조언을 받아요? 객관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꼰대보다 더한 청년의 얘기를 듣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지 않으면 판단력 고갈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니까. 쪽수에 밀려서 이 보수 꼰대들의 문제가 뭔지 아닙니까? 쪽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1도 못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조직이 있다 그러면 거기 이렇게 가서 들여다보고 그래 니네 내가 뭐 해주면 돼. 그리고 그 쪽수 이용하는 그 문화밖에는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많은 정치인들 만나봐서 너무너무 그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준석 대표 아직 옷깃도 못 스쳤습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꼰대 보수, 그 꼰대 보수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를 아는데 또 그 망하는 길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만 망하고 그들만 망하면 제가 이렇게 열불 낼 일도 없어요. 내가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총질을 하는 사람이 바뀌니까 국민의힘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 권성동 대표가 오만 실수를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었냐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의 모든 일, 본인이 잘못된 거 얼마든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되돌아보고 지금까지의 잘못되었던 일들이 뭔지 샅샅이 살펴서 정리해서 국민 앞에 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의 이 지지율이 왜 이렇게 됐고 나의 무엇이 문제였고 내 윤핵관 내 주변이 무엇이 잘못이었고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 확실하게 밝히지 않는 한 이 진흙탕에서 보수는 또 뒹굴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